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갭투기꾼들을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합니다. 사실 갭투자라고 말하지만 투자가 아니라 엄연히 투기입니다. 갭투기의 본질은 본인 소득으로 온전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이런 투기 행위를 마치 레버리지라는 용어로 대단한 금융 기법인 듯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리스크를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그냥 투기 행위 그 자체입니다. 다행히 이번 10월 15일에 갭투기꾼들을 완전히 봉쇄하는 조치가 나왔는데요. 지금까지는 버티던 투기 세력들, 이제는 도망갈 구멍조차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세 번째 대책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 한마디로 말하면은 금융정책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돈 빌려서 투기하지 마라입니다. 627 대책의 확장 버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과거 627 대책처럼 효과가 바로 먹힐 것입니다. 사실 627 대책도 금융정책이었습니다. 대출을 6억으로 제한해 초고가 아파트에 투기를 못하게 막았습니다. 덕분에 서울 부동산은 거래량이 반토막이 나기도 했습니다. 서울 강남, 그것도 최상급지 압구정에서 거래 취소와 하락 거래가 연달아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하락은 아니지만 상승세가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부동산 투기 자체를 막아버렸습니다. 627 대책이 초고가 아파트 투기를 막았다면은 이번 대책은 그냥 수도권 아파트 투기 자체를 막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곧 거래량이 줄어들고 급매 위주로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계단식으로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대출로 집 사고 전세 보증금으로 갭 투자하고 그걸 또 담보로 돌려막고 이런 식으로 거품이 만들어졌습니다. 대출을 더 많이 해줄수록 부동산 거품은 커졌습니다. 누군가 더 많이 빌려서 더 비싸게 받아줬기 때문에 집값이 계속 올라간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출을 막아버리면은 뒤에서 받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품이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대출 규제는 서울 전체와 수도권의 주요 도시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부가 627 대책으로 대출을 6억으로 제한하고 시장을 지켜보고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힌 듯 합니다. 정부에서는 627 대책으로 사람들이 대출 제한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약간 간을 본 듯 합니다. 처음 6억 대출 제한했을 때 사다리 걷어 차기 아니냐 이런 소리가 언론에서 약간 나왔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진짜 서민은 6억 대출 제한에 전혀 관심도 없고 화도 안 나고 그냥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6억 대출 못 받아서 서울에 집 못 사는 사람은 서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출 범위를 수도권으로 넓히고 대출 제한 금액도 대폭 낮추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고 대출 제한 반발이 없다면은 대출 제한이 계속 진행될 듯 합니다. 앞으로 투기꾼들만 돈을 못 구해서 발을 동동 구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벌써부터 일산, 의정부, 파주, 평택 이런 데로 풍선 효과 나타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신박한 멍멍소리입니다. 서울 상급지 보고 있는 사람이 의정부는 눈에 안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10월 15일 발표된 여러 정책 중에서 가장 핵심은 전세대출 DSR 적용입니다. 이제는 갭투기꾼들이 대출로 전세 끼고 집 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사실 그동안 전세대출은 DSR 계산에서 아예 제외돼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걸 서민 주거복지라며 풀어주고 오히려 적극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전세대출을 받았습니다. 물론 전세대출을 해주는 취지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전세대출이 결국 갭투기 자금으로 흘러갔습니다. 전세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이미 주택이 있는 사람이 집을 팔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 전세 대출을 받을 경우 DSR 규제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규제가 없었다는 것이 더 이상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부는 이번에 약간 시행해보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하니 아마도 다음 대책에서는 전세 대출 제한이 더욱 강화될 듯 합니다.
그리고 이번 정책에서 또 주목해야 할 부분은 부동산 거래 감독기구 설치입니다. 그동안 신고가 띄우고 취소하는 일이 너무 흔했습니다. 사람들이 믿고 집을 사야 할 실거래가 통계가 투기꾼에게 쉽게 조작되고 변질되었습니다. 이제는 신고가 나오면은 사람들이 믿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조사하는 척만 했지 실제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고가 나오면은 언론이 받아줬고 영끌 선동 교수들 나오고 나중에는 그 신고가가 조용히 취소되는 일이 매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합니다. 그동안 영끌 선동을 했던 교수들도 전부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처벌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이번에는 강력하게 처벌해서 본보기로 남겨야 합니다. 시장을 조작한 사람들이 패가 망신하는 사례를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그래야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될 것입니다. 물론 부동산 거래 감독기구를 설치해도 처음부터 큰 기대를 하기 어려울 듯 합니다. 우리나라에 금융감독원이 있는데 금융시장이 투명하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제도와 감독기구가 생긴다고 해도 잘 작동할지는 미지수인 듯 합니다. 그래도 부동산 감독기구가 생기고 응원도 하고 감시도 한다면은 지금보다 상황은 좋아질 듯 합니다. 그리고 이번 정책에서 다른 규제도 살펴보면은 먼저 스트레스 금리를 3%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말은 조금 어려운데 그냥 대출이 더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금리가 인하돼도 대출을 받기가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금리 인하로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미리 차단한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26년 1월부터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빌려줄 때 더 엄격하게 검토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동안 은행이 주담대 대출을 해줄 때 담보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낮게 평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해준 것입니다. 하지만 2026년 1월부터는 주담대 리스크를 지금보다 높게 평가하게 됩니다. 리스크가 높게 평가되는 만큼 대출에 대한 이자나 대출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2026년 1월에 시행이 되니 지금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조금 기다렸다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투기꾼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2중 3중으로 장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정책의 목표는 627 대책과 비슷하게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유동성이 생산적인 부분으로 이동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627 대책 이후 지금까지 주식시장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옮겨갔습니다.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벌써 코스피가 3,700을 돌파했습니다. 저는 4달 전부터 코스피 지수를 추천했고 한 달 전쯤 영상에서 악플 다시는 분들도 코스피 지수 ETF 매수하라고 했는데 매수해서 수익을 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겠습니다. 이제는 부동산 신화가 무너지고 주식으로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악플 다시는 분들 아직 늦지 않았으니 꾸준히 매수하시길 바랍니다. 꾸준히 매수하면은 분명히 수익이 날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봐줬는데 그래도 좋은 정보 얻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보기 시작해야 자연스럽게 부동산 시장보다 주식시장에 관심이 더 가게 될 거고 부동산 시장도 거품이 빠지면서 정상화되겠죠. 그리고 개인들은 아직 코스피보다는 미국 주식에 더 관심이 있는 듯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영상을 별도로 만들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10월 15일에 발표한 대책은 627 대책의 확장 버전으로 서울 초고가 아파트를 넘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이끌 것입니다. 부동산이 계속 정상화되는 날까지 열심히 방송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